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관평가센터의 오세현 차장으로 합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2025년도 혼합훈련에 대한 그 심사 주요 변경사항 그리고 이제 심사 기준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촬영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4월 초에 이제 설명회를 갔는데 그 전에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 2주 전 정도 됐잖아요. 먼저 이제는 설명을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촬영된 걸 그대로 해서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오늘 놓치는 부분 있더라도 그 추후에 이제 영상 올라오면 그때 한번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그 심사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도까지 했었던 지표고요. 그 다음에 올해 변경된 지표입니다. 딱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많이 심플해졌어요. 이 부분에서 크게 조정된 부분이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좀 심사 기준을 좀 명료화 시켰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 혼합훈련 전략에 대한 지표 자체가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훈련 전략 쪽 내용을 보면은 훈련생의 학습 수준 및 학습 환경 등에 대한 진단과 지원 전략이 제시되었는가, 그리고 훈련에 대한 진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확인하고자 혼합훈련 운영계획서라는 양식을 받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졌고요. 이 지표가 이제 만들어졌었던 그 계기나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당시 처음에 혼합훈련이 2020년도에 그때 이제는 그 코로나가 이제는 좀 터지면서 이제는 좀 그때 정부 국정 과제로서 이게 좀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 과제로 추진이 되면은 그만큼 어느 정도는 좀 많은 물량이나 그런 것들이 좀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뭐 추가 선정이라든가 또는 이 성과 쪽에서의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사실 그 훈련기관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과정이 선정돼야 되다 보니 이렇게 이제는 그 당시 이제 스마트 혼합훈련이었죠. 지금 혼합훈련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당시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으로 해서 이제는 편성을 이렇게 이제는 급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운영단을 크게 고민을 하기 좀 어려우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웃단보다는 일단은 과정 선정이 우선시 되다 보니 일단 과정 먼저 선정되고자 과정을 일단 편성해놓고 일단 선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근데 막상 보면은 이제 선정돼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심평원 차원에서도 이제는 컨설팅으로 해서 많이 도와드렸지만, 저도 이제 저도 한 4, 5년 전에 해서 컨설팅을 다녔거든요. 근데 컨설팅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설계 부분이 조금 어렵게, 혼합훈련을 운영하기 어렵게 처음부터 설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쪽에서도 심사 지표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운영할 것까지 좀 고민을 하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그 조건부 항목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추후에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것과 연관된 콘텐츠가 이거 있으니까 이 콘텐츠 넣고 심사 신청 넣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까지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운영 계획서까지 이렇게 넣게 됐었던 건데, 지금은 2025년도잖아요. 이미 한 5년 정도가 지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다 삭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혼합훈련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마음을 먹고 이거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운영 계획서까지 해서 이제는 요청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는 깔끔하게 삭제가 됐고요. 다만 처음 이렇게 인터넷 원격 훈련을 포함해서 훈련을 하시고자 하시는 기관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걸 왜 요청을 했었는지, 운영 계획서를 왜 요구를 했었는지 그런 부분 한 번만 좀 고민을 해주시고, 정말 이제는 운영을 좀 잘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신청을 그런 마음에서 이 지표를 어떤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추가가 된 부분이 있다면요. 이 비대면 훈련 시간에 대해서 좀 이게 필수 기재라고 좀 표기를 해놨는데, 이 비대면 실시간 훈련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 비대면 실시간 훈련으로 해서 일단은 하겠다라고 해서 예로 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사학습 방법에 이 비대면 실시간 훈련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혼합형 비대면 실시간 훈련 포함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 이상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비대면 시간을 이제는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교사학습 방법으로 해서 이 비대면 시간 훈련으로 해놓으신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 교과목 자체는 그냥 비대면 시간이니까. 근데 혼합형으로 한 경우는 이게 좀 애매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 상세 교사학습 방법에 이제 집체에서의 그런 교사학습 방법, 그리고 각각에 대한 그 훈련 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지만 통과가 가능하다. 만약에 이 부분이 명확히 기재가 안 돼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는 그 교사학습 방법 쪽에서 이제 조건부 적합 판정이 나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서 상세 교사학습 방법 기재하실 때 이걸 각 교과목별로 해서 이제는 집체로 몇 시간 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몇 시간 할지를 조금 고민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혼합훈련 심사 기준입니다. 혼합훈련은 기존하고 이거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이게 실업자 국기 그리고 실업자 계좌제와 이제는 재직자 계좌제에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업주훈련은 현재 혼합훈련 편성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주무부처 지침에 따라서 집체훈련으로만 교육해야 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혼합훈련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바뀐 사항이 없죠. 그리고 이 편성 기준을 보시면은 국기 같은 경우는 이제 350시간 이상, 그다음에 실업자 계좌제는 140시간, 그다음에 재직자 계좌제는 40시간 이상으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 훈련 시간 중에서 인터넷 원격 훈련과 비대면 실시간 훈련 시간이 합은 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그 인터넷 원격 훈련 편성 시에는 반드시 그 전공 훈련 내용이 일단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제가 약간 좀 강조해서 빨간색으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국기훈련 그 직종별 기준 훈련 시간은 이 총 훈련 시간이 기준 훈련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국기 훈련에 대해서는 이 직종별로 기준 훈련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집체 훈련 같은 경우 그간에는 명확하게 이 기준 시간이 넘어가면은 부적합 판정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혼합 훈련 같은 경우는 그간에 이걸 좀 용인을 해줬어요. 근데 이것을 왜 용인을 왜 해드렸었냐면은, 과거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합훈련, 정확히 인터넷 원격 훈련이 포함된 그런 혼합훈련의 경우는 이런 뭐 가점이나 뭐 추가 선정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소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기 같은 경우는 국기나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 전부 이제 10% 이상, 나중에 또 국기는 또 5%로 좀 줄인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일단 최소 시간에 대해서 5% 이렇게 5%에서 10% 이상 인터넷 원격 훈련을 이제 편성해야 하는 그런 최소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하다 보면은 이 기준 훈련 국기 직종별 기준 시간을 맞추려고 하면은 집체 시간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많은 기관분들께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었고, 그래서 이거는 용인한다로 당시에 결정이 돼서 이 부분은 이제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 편성 기준을 보시면은 최소 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이상만이라도 그냥 편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되면서 이제는 원칙대로 그 집체 기준과 일치하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NCS 세분류나 자격증별 기준 훈련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하고 이제는 마찬가지로 심사위원님 판단 경우에는 이렇게 초과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심사 대상은 기본 요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 중에서 인터넷 원격 훈련 또는 비대면 실시간 훈련을 함께 그렇게 편성한 과정들이 이제는 대상이 되고요.
인터넷 원격 훈련을 이렇게 편성한 과정 같은 경우는 이 5월 23일 저녁 6시까지 이제는 LMS에 전체 콘텐츠를 이제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전체 콘텐츠를 함은 공고 콘텐츠를 이제는 포함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조금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콘텐츠 일부만 탑재하거나 미탑재한 경우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 좀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간에 이제는 LMS 접속 경로를 따로 이렇게 받거나 그렇진 않았고 따로 별도 방식으로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여기 그 훈련 과정 그 신청서 저희 시스템에 입력하는 란에 URL하고 훈련생 아이디 3개를 넣는 란이 올해부터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LMS 그 URL과 그다음에 그 훈련생 계정 아이디 3개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 이 패스워드는 저희 쪽에서 별도 안 내는 방식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현재 이 LMS를 공급하는 그 기관들이 몇 군데 있어요. 스텝을 포함해서 뭐 비전트리라든가 맑은소프트 외 몇 개 그 공급 기관들이 있는데 그 공급 기관 분들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는 다 안내가 되었고 그분들은 패스워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혹시 필요하시면 그분들께 한번 여쭤보시고 혹시 그분들이 좀 명확하게 답변이 어렵거나 그렇게 하신 경우는 저희한테 꼭 그러니까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이제는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5월 23일은 일정상 한번 추후에 이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시겠지만 그 정정 보완 기간 이후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정정 보완 기간까지는 그 LMS 공급 기관과 이 URL하고 이제는 아이디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이걸 아이디를 꼭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탑재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요. 네, 그때 이제는 콘텐츠를 그때까지 꼭 탑재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은 일단은 이후에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 연계성입니다. 이 훈련 목적을 고려했었을 때 훈련 유형 간 교과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는 이제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원격 훈련 콘텐츠가 전체적인 목표와 상이하거나 실제 훈련 수준과 맞지 않는 고수준인 경우 이렇게 이제 부적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이 필요한 교과목을 인터넷 원격 훈련 교과목에만 이렇게 편성한 경우 이렇게 부적합이 되는데 그리고 훈련 유형 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부적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문구상 기존에 썼던 내용과 거의 비슷해서 그렇게 막 새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간에 혼합훈련 편성하셨던 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훈련생 입장에서 한 번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훈련생 입장에서 이 콘텐츠를 그냥 강사분께서 이 콘텐츠를 갖다가 이제는 들어라 이렇게 수강해야 된다. 학습 진도율 80% 이상 맞춰서 이제는 진도를 나가야지만 너는 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를 이제 이렇게 들어라라고 해서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럼 훈련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강사분께서 이렇게 들으라고 하니까 듣잖아요. 그런데 정말 학습 의욕이 넘치는 훈련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들으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학습에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내가 이걸 들어야지만 진도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근데 학습을 하다 보면은 궁금한 점이 막 생겨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강사분께 여쭙습니다. 이 콘텐츠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거기서 많은 부분에서 강사분들이 그 콘텐츠 내용을 모릅니다. 지금 혼합훈련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강사분들이 콘텐츠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강사분이 놀래요. 이런 내용 있냐? 라고 하면서 그러면 자기도 이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콘텐츠 내용을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콘텐츠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자기가 가르치는 방향과 자기가 보통 이제 전달하는 방식과 또 많이 다른 거죠.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내용을 확인하고 훈련생들한테 물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잘 좋게 얘기를 하시겠죠. 이거는
뭐 어떻게든 이제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서 훈련생들이 어떤 마음을 느낄지 그걸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혼합훈련 편성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훈련생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하는 훈련생일수록 정말 학습 의욕이 넘치고 이게 정말 제대로 배우겠다라고 한 훈련생들이에요. 근데 그런 훈련생들이 와서 그런 답변을 받았었을 때 실망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노를 표출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은 하지 말자 하면서 때려쳤는데 강사분께서는 진도의 80% 나가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도 해서 클릭질 해야 되고 클릭질도 안 돼서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80% 이거 진도 시간 꽉 채워야 되거든요. 80시간, 그러니까 80%를. 그러니까 막 분노를 표출하세요. 이런 것들이 지난 5년간 계속해서 발생했던 혼합훈련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왜 말씀드리냐면 심사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막 다 이게 심사단에서 이걸 다 부적합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적합 나가는 순간 기관분들이 또 타격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 이렇게 편성하면은 쉽지 않을 건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적합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돼서 운영하게 되면은 실제 운영단에서 강사분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특히 이런 공공 콘텐츠나 이런 조달 콘텐츠의 경우는 강사분께서 반드시 좀 콘텐츠 내용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자기가 이제 강의하겠다는 내용과의 좀 차이점, 그 다음에 실제 이 콘텐츠의 수준, 그 다음에 시간표 배치 순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신청하시는 것을 좀 권고라고 써있지만 사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정말 이게 혼합훈련을 편성한다는 게 정말 어렵고 이게 기존 집체훈련 대비 좋은 효과를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이렇게 열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 이 정부 정책상에서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푸시를 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까지 좀 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려하셔서 좀 이렇게 콘텐츠를 이제는 편성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게 연계성 부적정 예시는 그냥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진짜 심각한 경우만 거의 써 있는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내용 중복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예전에 써 있던 문구랑 약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훈련 유형과 내용이 좀 과다하게 중복된 경우는 이제 부적합 판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 이걸 조금 오인하신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작지만 이렇게 불필요하게 중복돼서 훈련 시간이 과다하게 편성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라고 저는 이제 기재를 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인터넷 원격 훈련을 통해서 그 이론과 기초를 학습한 후에 집체 훈련을 통해서 심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이거는 권장하고 정확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심사단에서 이것을 뭐 중복되어서 부적합을 한다라는 용어 때문에 약간 이걸 부적합 받을까봐 좀 걱정이 돼서 이거를 중복 편성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약간 걱정하셔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저희 쪽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권장하고 있고 이제는 그렇게 해주시길 좀 이제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에 좀 부적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은 동일한 훈련 목표를 가진 그런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체로 해서 이 훈련 과정에 대해서 훈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100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단순하게 거기서 인터넷 원격 훈련 20시간을 갑자기 추가해서 그냥 편성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딱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 보면 느낌이 좀 그래요. 이거를 원래는 100시간이 충분한데 왜 원격 훈련은 20시간을 그냥 편성했을까?
이거는 너무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사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제 가점이나 이렇게 추가 선정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경우들이 좀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희 쪽에서도 약간 이제 강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막 그 과다하게 중복돼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막 그렇게 부적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막 까다롭게 막 걸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 조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비대면 실시간 훈련이 이제 작년에 추가되긴 했는데, 뭐 기존에 있던 그 대체 지침에 따라서 그간에 많이 운영해 보셔서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쪽으로 심사를 들어왔었을 때 아예 비대면 실시간 훈련으로 편성이 불가한 경우는 부적합 받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아마 비대면 실시간 훈련이 다 가능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부 교과목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이 좀 불가능하다고 그 위원님께서 판단하면은 이 훈련 계획 적정성 심사에서 이게 교수 학습 방법을 변경토록 조건부 적합 판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세 교수 학습 방법에 이게 시간하고 이게 교수 학습 방법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 거, 이거는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운영 시 유의사항은 기존에 있었던 그 대체 지침에서 좀 안내됐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가를 했고, 이것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 컨설팅 팀이나 아니면 관할 고용센터 쪽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인터넷 원격 훈련에서 심사 기준이고요. LMS 확보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LMS가 반드시 확보돼 있어야 되고, 그 LMS를 통해서 콘텐츠가 탑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3일까지 콘텐츠 탑재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이제는 스텝 LMS를 쓰는 경우는 운평원 통해서 이제 LMS 분양받은 경우죠. 이거는 뭐 부적합 판정 예시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규 분양 신청은 5월 13일까지 스텝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양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그 스텝 LMS를 이제는 분양받은 경우는 재분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한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조금 이제 만료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한번 분양 받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취소가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스텝 LMS를 분양받지 못하니까요. 그 부분은 사전에 온평원 쪽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체 LMS로 해서 이제 시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크게는 이제 사실 세 가지로 해서 구분이 되거든요. 먼저 20년에 선정한 민간 LMS 공급 기관을 통해서 임대한 LMS인데요. 20년도에 당시에 그 스마트 혼합 훈련을 갖다가 이제는 도입이 되면서 공단 쪽에서 한 11개 기관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임대한 LMS를 보유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11개 기관이 아닌 타 LMS 공급기관을 통해서 임대한 LMS를 보유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LMS를 구축해서 보유한 경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은 20년 선정된 그런 민간 LMS 기관 같은 경우는 11개 기관인데, 현재 시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선정된 리스트를 봤어요. 거기서는 보니까 맑은 소프트랑 비전트리 그리고 이제 휴넷 이렇게 3개의 기관이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다른 기관들은 더 이상 지원 안 하는,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작년 신청한 거 기준으로는 이렇게 3개 기관이 있었고요. 근데 휴넷은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 기관 분들을 통해서 LMS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는 빨간색 표기된 LMS 공급 업체명의 그 기관명을 공급 업체 기관명을 기재해 주시고,
그 공급 업체와의 그런 계약서를 이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LMS를 신규 분양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전트리 쪽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이 연락처 통해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 LMS 공급기관의 경우에는 이 공급기관 분들의 경우는 사실 뭐 앞에서 20년에 선정된 그 공급기관 분들하고 뭐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이분들도 이제는 당연히 저희 쪽에서 요구할 만한 그런 LMS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셨는데, 다만 저희 쪽에서 한번 검증한 그런 업체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런 기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기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쪽 입장에서는 자체 LMS 인정을 위해서는 이 조건부 현장 시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 분들 통해서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현장 시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요건들을 보게 되냐면은 추후에 한번 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별표 6번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을 현장에서 보게 되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별표 6에 대한 내용이 그 전산 시스템하고 학습관리 시스템에서 어떤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증하는 그런 일정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조건부 기간 동안에 그 부분 현장을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기관당 최초 1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건부 현장 시사를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기존에 한번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라서 이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건 별개로 이 공단 쪽에 데이터 점검 요청은 그 이후에 하셔야 돼요. 이 데이터 점검이라는 거는 사실 뭐 스텝이라든가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하는데,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는 원격 훈련이 어떻게 이제는 학습 진도라든가 이런 거 나갔는지에 대해서 공단에서 그걸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는 뭔가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나중에 자료집 나가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점검을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LMS 공급업체명 기재하시고 공급업체와의 계약서 이런 것들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 구축한 LMS 이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일단은 이런 경우는 기관당 최초 1회 무조건 현장 시사를 이제는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품질 및 내용 적정성 심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 문구는 기존에 아마 혼합훈련 심사를 보셨던 분들은 이 문구는 아마 너무 익숙하신 문구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제가 심사하는 입장이잖아요.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게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다 동영상으로 해서 찍는 그런 콘텐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부분만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이걸 통째로 그냥 갈아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새로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로 찍어야 되는 것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졌었을 때 저희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콘텐츠 전체적으로 막 그 소음이라든가 화질이 너무 구리다든가 이러면은 저희가 차라리 나갈 수가 있는데,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막 강의를 하는데 막 갑자기 뭐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든가 특정 부분에서, 아니면은 이게 처음에 녹음할 때 이 마이크가 되게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녹음기를 멀리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 내내 치익 소리가 되게 미세하게 계속 들려요. 근데 그게 막 심하진 않고, 얘는 심하진 않지만 너무 잘 들려요. 근데 그거를 과연 부적합할 수 있는가? 이걸 갖다가 문제를 했었을 때 영상은 통째로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솔직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을 때, 이게 저희들도 이제 많이 고민하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간 것에 대해서 또 기관분들도 많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심사가 그간에 조금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사실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관분들 입장에서 그 콘텐츠를 한번 봐주세요. 특히 이 자체 콘텐츠잖아요. 이 130%에서 지원까지 나갔는데 이 콘텐츠를 지적적으로 자기가 듣는다라고 했었을 때 훈련생들이 어떤 마음을 받을까? 그 진짜 제가 가장 최근에 썼던 사례 중에는 강사분이 한숨을 쉬세요. 네, 강사분이 진짜 한숨을 쉬세요.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강의를 이건 보니까 그 원장님이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원장님이 시켜서 콘텐츠를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찍긴 찍는데 자기가 봐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막 한숨이 나오는 거고 목소리에 생기가 없어요. 그게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을 해주세요. 근데 이걸 우리가 부적합시킬 수 있는가는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부적합을 시킬 수가 그래서 위원님이 차마 제발 이 특정 차심만이라도 바꿔라 라고 해서 나갔는데 당연히 훈련기관분들은 이거 예전에도 다 승인 받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 특정 부분만 어떻게 다시 찍냐 하면서 저한테 되게 강하게 항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적정 수준에서 합의한 수준에서 결국은 마무리는 졌지만 진짜 저희들도 이제 답답한 거죠. 진짜 정말 답답해요. 이게 심사하는 게 이게 물론 저희 심평원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최소한 이 콘텐츠 편성할 때 이게 130% 지원해 주는 거 다 좋아요. 근데 한번 이게 훈련생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강의를 했었을 때 과연 학습 효과가 제대로 나올까? 한 번만 고민해 주시고 좀 신청해 주시길 그냥 부탁을 드리고요. 콘텐츠 자체 조달 여부 적정성 심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콘텐츠에 대해서는 130% 지원하고 있고 조달 콘텐츠는 100%, 그 다음에 공공 콘텐츠는 4,60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보유한 그런 자체 외주 제작 콘텐츠로서 공동 제작인 경우는 이제 50% 기여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 콘텐츠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달 콘텐츠 같은 경우는 콘텐츠 공급업체명을 꼭 기재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온평원 쪽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현재 이 공공 콘텐츠 활용하는 부분은 현재 이 스텝 LMS하고 그다음에 그 20년에 선정했었던 그런 민간 LMS 공급 기관을 통해서만 현재는 가능했는데, 그 외에 좀 이 자체 LMS 그 외의 기관 분들 같은 경우도 공급 콘텐츠를 이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온평원하고 이 API 연기가 필요하니까요. 그 온평원하고 이제는 사전 문의하셔가지고 공급 콘텐츠 탑재를 하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정심사 신청 시에 근데 문제는 5월 23일까지 저희가 이제는 전체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일정 등을 고려하셔가지고 공공 콘텐츠 활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 부분인데, 이 재량학습 활동 및 평가 방법인 이 적정성 심사예요. 근데 이 재량학습 활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는 제가 그냥 조금 간단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단위 수업 시간 50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 저희가 이제 시간당 단가잖아요. 그러면 1시간당 얼마를 이렇게 훈련비로 지급하는 이런 구조인데, 여기서 집체 훈련의 경우는 50분을 1시간으로 칩니다. 그래서 50분을 강의를 하시고 10분 휴게 시간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50분을 단위 수업 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는 이 50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 인터넷 원격 이 동영상 이런 콘텐츠 같은 것을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 콘텐츠로 해서 뭔가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집중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5분이지만 사실 집체로 듣는 50분보다 피로감이 더 심해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25분이라는 부분들이 좀 설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집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50분을 온전하게 보통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자습까지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습을 해본다라든가 이런 시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콘텐츠에서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이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는 콘텐츠 시간 25분에다가 이런 그 보통 집체에서 그런 진행했던 그런 실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험이라든가 과제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된 시간을 1시간으로 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콘텐츠 시간 25분에 재량학습 활동을 하면은 1시간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량학습 활동은 시험, 그다음에 과제 수행, 그런 보충 자료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재량학습 활동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집체는 교과목별로 해가지고 평가는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그런데 이제는 재량학습 활동으로 해서 시험이나 과제 같은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량학습 활동으로 진행된 그런 시험하고 과제 같은 경우는 이게 평가 방법으로서도 인정이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거 혼합훈련 설계 관련돼 가지고 이제는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기관평가센터에서 그 혼합훈련 담당하시는 사람 찾으면은 저한테 연결될 거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해서 그냥 전화 문의 주시면은 친절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